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 초반에 약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하지만 뭐 0.35% 하락은 이건 뭐 지수에 비하면 덜 내린 것으로 봐야 되겠고 등락 과정 정도에 있는 정도의 약보합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자, 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막판에 3번 차트 상으로 보면은 막판에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죠? 막판에 86,300원 선에서 85,700원으로 막판에 물량이 한 5만 5천 주 정도 나오면서 주가가 막판에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사실 뭐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었을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자, 이게 뭐냐 이거죠.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그 옵티버 여보이 건과 관련해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과 관련돼서 외신 아티클이 몇 개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HLB의 영향, 네,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 부분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서 시세를 크게 낼 만한 가능성이 큰 종목, 네, 요거는 여러분 꼭 한번 하세요. 네, 어차피 HLB나 HLB 생명과학은 지금 가져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건 가져가시면서 이쪽은 신경 써서 꼭 대박 시세도 좀 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HLB 생명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성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HLB 생명과학은 HLB랑 같이 가니까 HLB를 보면서 같이 하시면 돼요. 네. 자,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될 상황에서 막판에 좀 아쉽게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 물량을 보니까 5만 5천 주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창구 동향을 한번 살펴봤더니 삼성에서 그 대개 7만 주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10만 8천 주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삼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순매도를 좀 했고 신한투자 같은 경우는 순매수를 계속 이어나갔던 것이 특징적인 창구 동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론 신한투자증권에서 8949 하는 것은 이게 프로그램 매매로 하는 것이고 별로 우리가 일단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 그런 창구라는 거 다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삼성에서 물량, 여기죠, 삼성이요. 여기 삼성에서 물량이 나온 거는 과연 뭘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뭘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BW 물량이 주식으로, 바뀌어지는, 네, 그런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요것이 이제 주식으로 바뀌는 거, 요거 말씀을 드렸죠. 네. 요것이 이제 9월 30날 상장일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30날 상장일 건이라면은 이전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물량이 미리 권리 공매도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물량이 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미처 못 나온 물량이 이제 9월 30날 나왔겠죠. 그죠? 네, 그 물량이 바로 9월 30날 장막판에 장마감 동시효과에서 요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죠? 뭐 다른 어떤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나와서 이것이 마지막 동시효과에서 주가를 약간 누른 정도. 그래서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다. 저는 그런 시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BW가 주식으로 바뀌는 건에 일단 물량 압박은 24만 주 정도는 이건 완전히 해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무려 7.4%나 폭등을 하면서 최근에 연 3일째 수직 급등을 하고 있어요. 카펠리주마건의 이슈를 갖고 있는 지금 항서제약이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은 사실 뭐 HLB 주가는 별로 안 올랐다 하더라도 긍정 요인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해 지수하고 홍콩 지수가 최근에 굉장히 좋죠. 상해 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폭등을 했어요. 네. 증시 부양책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았다. 첫 번째로. 그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항서제약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글쎄요.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하튼 이번에 리보캄넬리주마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된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건도 역시 도움이 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항서가 최초로 글로벌 신약에 진출하는 건, 요 부분. 그렇죠? 예, 바이오 의약품권으로. 그죠? 예, 그거하고 금리 인하. 그리고 중국 증시의 급등. 이런 건들이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같은 동지로서 지금 항서제약의 이런 급등은 HLB나 HLB 생명과학에 당연히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줄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좀 할 수 있어요. 네, 내리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연관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즘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하튼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수급 동향을 좀 보면은 외인이 사고 기관 사고 이런 정도인데요. 대개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매매로 샀다 팔았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HLB가 프로그램 매매할 때 어떤 바스켓 안에 속해 있어서 기계적으로 매도 매수 정도 하는 정도의 패턴만 전개되고 있는 것이지 외인들의 동향이 지금 현재 HLB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기적인 프로그램 매도 매수로 방향을 약간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리버캄넬리주마브의 승인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외인들이 방향을 오르내리게 할 수는 있어도 이 꼬리가 몸통을 대신할 수는 없다. 몸통에 대적할 수는 없다. 승인이라는 호재가 제일 중요한 거다. 네, 이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10월 20일 클래스 1, 클래스 2 여부가 역시 결정이 나는 게 이제 얼마 안 앞서 이제 10월로 접어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참아내면서 좀 기다릴 이유가 충분히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옵티보 여보이 거는 제가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고. 자, 여기 외신을 보면은 극광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기 타켓티드라는 사이트에서 아티클을 보면 옵티보 여보이 PD1 건에 대한 FDA의 권고, 일단 좋지 않다는 건의 재료, 요것이 나와 있죠. 한국어 번역으로 눌러보면,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외신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이제 한국 아티클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옵티보와 키투루다에 대해서 PD1 항암제 위식도암 건에서는 제한을 권고하는 아티클입니다. 그죠? 네. 네, 물론, 간암건의 옵티보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간암건에서도 HR 수치가 높아서 리보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 부작용건에 대한 부분이 옵티보 여보이 거는 자꾸 위암이고 식도암이고 간암에서 자꾸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여기서도 그 건에 대한 아티클이 실렸는데 역시 기본적인 내용은 같은 겁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은 같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과 일치하는 그런 건의 아티클입니다. 위식도암에서는 제한을 권고하는 FDA의 결정이 나왔다는 건 하고요. 이거는 물론 옵티보 여보이에 위암에 타격을 주지만 간암에는 상관은 없다. 마찬가지로 리버캄넬리주마브도 간암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다만 옵티보 같은 경우는 위암 식도암에도 걸리고 부작용건에 대한 부분이 자꾸 강조가 되고 있다는 부분. 네, 이 부분이 과연 승인 허가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올렸지만은 결국 이와 같은 리버캄넬리주마브의 HR 수치하고 0.54라는 수치하고 그리고 옵티보 여보이의 HR 수치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0.79죠. 거의 턱걸이만 한 거예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신뢰도가 증가하고 위험성, 부작용이 떨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자꾸 확인을 시켜드렸죠. 그러니까 딴 쪽이 조금 낫다 하더라도 부작용 측면에서는 리버캄넬리즘앱에 견줄 수 없다. 이 부분을 생각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옵디보 여보이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리버캄넬리즘앱의 승인의 목표를 두고 가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리버캄넬리즘앱이 당연히 빠릅니다. 순서가. 빠르고 이번에 클래스 1까지 받으면 더 빨라지는 거고. 자, 그런 기대를 갖고 충분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초반에 약간 약보합선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이 부분에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이 건과 관련해서 신속한 소식이나 긴급한 매매 사인은 종목명을 문자로 주세요. 제가 바뀐 새로운 번호,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문자를 주시는 거예요. 꼭 문자 주시고요. 저도 성심성의껏 빠르게 여러분들을 케어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놨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